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단순 기억력이라든지 단순 집중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관점인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, 음식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만 어떻게 하면 전두엽이 잘 훈련될까요? 다음날 뭐 회사를 가거나 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재밌는 걸 하더라도 끊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음날을 생각하지 않고 밤새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느냐. 뇌의 충동 조절이 이제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주변 상황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막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충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외래에서 가끔 얘기할 때 얘기 불안이 없어요. 얘기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면 어떡하지? 결과가 나를 되게 곤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?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별로 없어요.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것들을 엄청난 사고를 치고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다 해결해 줬어. 그럼 이 친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사고, 더 심각한 사고,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막아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때 부모한테 얘가 좀 많이 곤란해한 일을 당했다.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술집에 가서 몰래 미성년자가 술 먹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어. 그럼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이틀은 경찰서에 있게 해주세요. 그걸 막 놀래가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1시간 만에 끌고 나오고 막 그래서 다시는 앵글스는 싹싹 빌고 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순간 얘는 이거 봐라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이 다음 그보단 더한 다음 단계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를 느끼게끔 해주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충동 조절이 되게끔 하는 딱 한마디, 딱 하나의 방법은 없어요. 그건 어려서부터 충동 조절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 만약 어떤 다른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나 뭐 좋은 의사, 심리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충동 조절 100%라고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충동 조절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서부터 그런 트레이닝 그리고 얘기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이제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충동 조절을 하는 뇌를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자기가 한 행동,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상 필벌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충동 조절하는 뇌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미 충동 조절을 할 수 없는 뇌로 자라는 사람은 네, 저는 거기서는 약물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 이 충동 조절이라는 데서 자기가 계속 손해를 봐요. 뭐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주식에 막 엄청난 돈을 때려 붓는다든지 귀가 얇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. 뭐 자기가 비트코인 무슨 뭐 코인 뭐 이렇게 따는데 뭐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빚을 져서라도 막 거기다 막 이런 어떤 충동성을 보이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. 그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 결과만을 생각을, 그 결과만은 눈앞에 보이는 단순 이익만을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. 그건 전 그거야말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 환자 중에 하나는 회사를 4번 옮겼어요. 그분은 한국 드라마 광이거든요. 그분을 잘 보면 K 드라마 를 보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긴 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기가 힘든 분이에요. 또 다음날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에 가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느니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이 드라마 때문에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회사를 안 가도 되니까 이게 사실은 무의식적인 어떤 소망이거든요. 그러니까 K 드라마 보고 안 일어나요. 그러면 2, 3일 빠지면 잘려요. 근데 이 사람이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무슨 뭐 기술도 좋으니까 또 다른데 취직 원서를 내면 금방 또 합격이 돼요. 또 나오라 그래요. 근데 또 새로운 환경, 또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하니까 하기가 싫어.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 듣고서 좋은 드라마 있다 그러면 또 봐요. 또 밤새요. 한 며칠 안 나가요. 계속 반복되는.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치료는 K 드라마를 없애버리거나 그 사람의 K 드라마 보는 충동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
회사에 적응을 왜 못하는가? 그 다음에 회사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약 중독은 있어도 게임 중독이라고 불리는 게 무리수라는 게 게임을 많이 하는 행위,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기보다는 청소년이나 이 사람이 왜 게임을 많이 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. 중독 증상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갈망, 그 다음에 내성, 금단 증상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갈망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마약을 계속 하고 싶은 어떤 욕구, 충동 이런 것들을 갈망이라고 하고 내성은 같은 즐거움을 얻을 때 자꾸 더한 용량이나 더 잦은 빈도가 증가가 돼야 같은 즐거움을 느끼는 그래서 처음에는 마약을 1g 했다가 나중에는 10g 정도 해야 똑같은 그 하이를 느끼는 이런 현상들을 내성이라고 얘기하고 금단 증상은 마약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얘기합니다. 뭐 손떨림이라든지 눈에 이상한 게 보이는 환시라든지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막 빨리 뛰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을 금단 증상이라 얘기하는 거고요. 이런 어떤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약이라고 하는 자극 물질, 특히 독성 자극 물질이 들어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충동 조절 중추를 자극해서 이런 갈망, 내성, 금단 증상을 자극하는 그 증상들이 발생할 때 중독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성 자극 물질에 대한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때 중독 증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흔히 이제 몰입과 중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마약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독 현상으로 빠져들 때는 이 생물학적인 증상 때문에 자꾸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수동적인 성향이 많은 거고 이 몰입,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은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능동적인 면이 있어서 중독과 몰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이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자꾸 또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.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술을 마시면 전날 과음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술을 볼 때는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 분들은 그 술을 보면 자꾸 또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상들을 현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갈망, 그 다음에 내성 이런 것과 관련된 부위가 흔히 전두엽과 선조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전두엽은 다시 그 어떤 중독 행위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안화 전두엽 부위와 그 안화 전두엽 부위를 스탑, 그만,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배측 전두엽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안화 전두엽과 배측 전두엽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무분별한 충동 증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선조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도파민이 저장되어 있다가 분비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위를 선조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선조체와 또 전두엽과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 나갈 때 그때 중독 현상이나 충동 조절 증상이 안 되는 것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, 전두엽을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음식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라 그래서 전두엽의 활성화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걸 정상화시켜서 올려줄 수 있는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 아동들의 치료약은 있습니다. 근데 그 약을 그러면 정상인 아이한테 그 약을 먹이면 집중력이 늘어나서 공부를 잘하게 되나? 아닙니다. 예전에 일부 몰지각한 어머니들이 그 약 타다가 애 전교 1등 시키려고 먹였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. 다만 어떻게 하면 전두엽이 잘 훈련될까요? 자기가 전두엽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. 내가 나의 충동 조절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을 계속 너무 못 살게 구는 많은 양의 어떤 공부 양이라든지 일의 양이라든지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내 전두엽의 용량에 맞게끔 그걸 나누어서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전두엽의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요? 네.
이게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단순 기억력이라든지 단순 집중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스피드도 떨어질 수 있어요. 또 떨어져야만 해요. 왜냐면 뇌는 20살을 전후로 해서 점점 그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더 직역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합적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뭐 예를 들면 젊었을 때 기능적인 면만 봤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능적인 거, 그다음에 뭐 디자인,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모델,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이제 존재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. 근데 그거는 사실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중요도가 하이라키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이런 통합적인 관점인 겁니다. 고리타분하게 술, 담배 이거 줄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화학적 자극에 노출되는 걸 일단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뇌로 가는 산소 포화도를 많이 떨어뜨려 주니까 그렇다고 뭐 담배 피우면 다 뇌가 파괴되는 뭐 95세, 100세 될 때까지 담배 피시면서 생생하신 분도 많으니까 뭐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리고 뇌가 자꾸 자극을 받는 게 참 좋아요. 네,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뇌가 자극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. 그리고 자극을 받을 때 나이 드실수록 나이 든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잖아요. 그게 뇌가 자기 보호 본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.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을 자꾸 만나면 옛날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. 왜냐면 옛날 얘기만 자꾸 기억이 나니까. 그것도 그냥 옛날에 30년 전, 뭐 50년 전 얘기만 하시거든요.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젊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그게 왜 본능이냐면 이 젊은 사람을 만나면 최근 것들,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. 그게 뇌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문물,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, 그 다음에 젊은 쪽에 대한 만남을 자꾸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